자, 페이지 10페이지고요. 자, 오늘부터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동물과 에너지라는 단원이거든. 요거부터 배울 건데 요게 생각보다 상당히 양이 많아요. 상당히 양이 많아. 그냥 대충 하고 외워 하면 끝나거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재밌게 외워가면서 하자고.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는요 조금 할 게 좀 많습니다. 외울 것도 좀 많고요. 알겠니? 여기는 얼만큼 꼼꼼하게 잘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빼면 시체예요. 그래서 그림 빼면 시체이기 때문에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그림 딱 그려놓고 이게 뭔지 문제를 내가 이걸 하나도 내가 그림을 이해를 못한다? 문제 자체를 못 풉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는 그림 빼면 시체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니면 시험 전날 외워야지. 아니 지금부터 그냥 외워. 알겠어? 자꾸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너는 누구야?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알겠니? 됐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린 뭘 배울 거냐? 동물이 살아가기 위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배울 건데, 선생님 때는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쓸데없는 애들도 배웠어. 난 개인적으로 생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개인적으로 사람 빼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왜 개구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냐? 내가 왜 개구리를 왜 해부해 봐야 되는데? 너희들 엄빠 시리에는요 개구리 해부, 여기 개구리 해부 해가지고 폐구, 심장이고 콩팥이고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그치? 사람만 알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간 우월론자입니다. 알겠니? 인간 우월론자고 인간 우선론자야. 그래서 사람만 배웠으면 좋겠다 했더니 진짜 요새는 사람 위주로 배우고, 그 다음 식물들은 대충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배우잖아. 맞아? 광합성, 호흡 이 정도만 배우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예전에는요 진짜 안 외우고 못 배길 정도로, 안 외우면 못 풀 정도로 진짜 암기 압박이었거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꼭 의사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너희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런 과정 거친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이 5단원에서 배울 건 뭐냐? 동물들이 살기 위한, 그 중에서 동물 중에 어떤 동물, 우리 사람 같은 동물들이 살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가 몸 안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걸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해야 돼. 자, 첫 번째 먹어야죠. 그렇지? 먹어야 됩니다. 그럼 다음 먹는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보자. 선생님 왜 먹을까요? 배부르려고요? 아니요. 너네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에너지가 뚝 떨어지지 않아요. 선생님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 광합성하면 안 될까요? 우린 광합성 자체를 못해.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는 연목체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우리 식물이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제 몸에서 연목체가 있어서 광합성 하는데요. 너는 그루트야. 알겠어? 걔는 그루트. 니네 혹시 그루트 알아? 윤혁이 너 알아? 지금 그루트 알아? 아잉 그루트. 무슨 말만 하면 아잉 그루트 할 때 걔 그루트. 걔 빼놓고는 없어요. 우린 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은 광합성을 못한다. 세포의 연목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빛 받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직접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로 못 받고, 그래서 남의 거 뺏어 먹는 거야. 그때 남의 거 뺏어 먹는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에서 자기가 먼저 쓰고 에너지원 저장하는 새끼 누구야? 식물이죠. 식물이 저장한 걸 누가 뺏어 먹어? 동물이 뺏어 먹지. 동물이 저장한 걸 또 누가 뺏어 먹어? 또 다른 동물. 그치? 그걸 나중에 이렇게 배운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 다음 3차, 4차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위 꼭대기죠. 우리 못 먹는 거 없잖아.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고, 그치? 맞잖아. 그런 식으로 먹으면 그 생물체 몸속에 저장되어 있던 남은 에너지를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그걸 뭘로 써? 에너지 만드는 밑재료로 씁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평상시 그걸 뭐라고 불러? 음식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음식물은요 너희들이 먹었을 때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맛있겠다 나 한 입만, 이게 음식물이야. 알겠니? 어떤 새끼가 예를 들어 동화가 지나가다가 흙을 막 퍼먹어. 야, 이 새끼 그거 먹으면 안 돼, 지지야. 그치? 그건 음식물을 취급 안 해요. 그 다음 소연이가 막 욕을 먹어. 그치? 욕 먹는 것도 음식물 아니다. 알겠니? 됐습니까? 요 정도는 알고 있자. 자, 그럼 이 에너지원인 음식물을 먹게 되면 몸속에서 이제 커다란 크기의 음식물들이 작은 크기로 막 부서집니다. 일명 이걸 뭐라고 하냐? 분해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면 우리 온몸 세포에 골고루 나눠주기 쉬워. 알겠니? 그럼 이제 온몸 세포에 뭐가 갖다 주는 거야?
바로 분해된 영양소가 갖다 가져가 있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두 번째 뭐를 합니까? 숨을 쉽니다. 숨을 쉬게 되면은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는 거거든. 이때 숨을 들이쉬면서 산소가 들어가면 이 산소가 심장으로 갑니다. 심장에서 쿵딱쿵딱 하면서 온몸 세포에 뭘 갖다 줘? 바로 산소를 갖다 줘. 그럼 온몸 세포에 미리 가 있는 녀석이 뭐라고 했어? 소화된 크기가 작은 영양소 1번.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갔어? 산소.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어떻게 돼? 만나! 미팅에 안녕하세요. 전 소화된 영양소입니다. 저는 산소라고 해요. 우리 결혼해요. 서로 반했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에너지가 빡 차고 나오는 거야. 그 에너지 가지고 니들이 지금 현재 이 순간 now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이 안 일어나면 우리 뒤졌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효진이 살아있어? 죽어있어? 그 살아있죠. 너네는 죽어있으면 좀비죠. 그치? 아, 요새 그 좀비 딸인가? 영화? 그거 재밌게 있던데? 방학 됐으니까 한번 극장이라는 데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이 동네에 극장 있잖아. 모르는 거 아니야? 여기 현대아울렛 있어요. 알겠니? 극장에 있으니까 좀비 딸 걔 볼만할 것 같아. 응, 그치? 성령이 닮은 애 나오더라고. 좀비.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에너지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필요 없는 물질도 같이 나와요. 이때 이 필요 없는 물질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노폐물이라고 해.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필요 없는 물질을 노폐물이라고 했어. 필요했으면 yes! 폐물이었겠지. 그치? 이 노폐물 갖고 있어야 돼? 갖다 버려야 돼? 갖다 버려야죠. 자,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배울 거 모두 다 얘기했어. 자, 첫 번째, 음식물을 먹어. 크기를 잘게 부숴, 분해시켜. 이걸 뭐라고 해? 소화. 소화된 영양소를 온몸의 심장에서 쿵탁쿵탁 혈액 속에 이 소화된 영양소를 섞고 온몸 세포로 보내 순환. 그 다음 숨 쉽니다. 호흡. 됐죠? 됐니? 그 다음 네 번째, 필요 없는 노폐물 갖다 버려. 배설. 됐어? 그래서 요 싸가지를 다 배우게 되는 거고 우리 사람 몸속에서 요 싸가지 과정 소화, 그치? 호흡, 순환, 배설 요 싸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어 뒤집니다. 알겠니? 서로 연결관계고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너네 병원을 갔을 때 소화기 내과, 호흡기 내과, 순환기 내과 이게 뭐 하는지 알겠어? 이게 뭐 하는 데야 알겠어? 다 이런 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소화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알아본다? 소화. 그러면 일단 소화가 무엇입니까?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알고 있어야 돼. 소화는 에너지원을 얻기 위한 일련의 한 과정이고 음식물을 먹어 음식물 크기를 줄이는 과정을 소화라고 해. 그치? 그러면 음식물 크기를 왜 줄여야 됩니까? 세포라는 게 있단다. 이 세포가 생물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인데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여러분 아는 눈깔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딱 하나 보이는 게 있어. 물론 선생님 저는 시력이 10.0인데요. 3.0 독수리 눈인데요. 그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같은 이 흐리멍텅한 동태 눈깔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런데도 보이는 게 있어. 너네 손을 이렇게 봤을 때 손톱 끝, 손톱과 손톱의 요 틈, 요거 보이니 안 보이니? 손톱 두께 보여 안 보여? 이게 안 보인다고? 안경 써 새끼야. 이건 안 보이면 안경 써야지. 손톱을 이렇게 봤을 때 손톱 두께가 안 보인다고? 넌 안경 써야 돼 진짜. 알겠어? 이 정도 평소에 나도 보이는데. 야, 손톱 두께 정도의 두께가 있는 게 가장 큰 세포거든. 그거는 여자 몸속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난자가 가장 큰 세포야. 알겠어? 걔 빼놓고는 웬만하면 안 보입니다. 선생님 저는 시력이 독수리 눈 20.0인데 그럼 보일 수도 있겠지. 야, 그 정도면은 야 이거 사람 얼굴에 보이는 모낭충도 보일 거야. 맞아? 그치? 그러면 사람 얼굴에 모낭충이 보이면 야 걔하고 어떻게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그치? 아유 더러워. 이 세상에 막 박테리아 먼지가 다 보이는데 살기 힘들 것 같아. 적당히 시력이 좋은 것도 괜찮은 복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배울 거 바로 뭐냐? 세포부터 배웁니다. 생물체를 구성하는 이 세포가 살아야 돼. 세포가 살아야지 바로 우리 생물체도 산다. 그럼 세포가 무엇이냐? 자, 지금부터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생물체 구성 단계부터 배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생물, 살아 움직이는 물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생물이라고 해.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동물, 하나는 식물. 동자가 움직일 동자야. 움직일 수 있는 애들 동물이고요. 움직이지 못하고 주로 영양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애들, 광합성에서 그런 애들 식물이라고 해요. 니네 끈끈이 죽어 파리 죽을 것 같은 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반드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동물, 식물 구분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 방법은 확실하게 통용이 됩니다.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식물. 광합성 못해요? 동물. 알겠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동물하고 식물 전부 생물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생물체들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뭐라고 불러? 세포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 자, 여기 볼게요. 생물체의 생물의 기본 단위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 이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들이 모이면 어떠한 구성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세포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세포. 세포가 살아야지만 생물체가 살 수가 있어. 알겠니? 자, 이제부터 시작할 거 잘 들어라. 이 세포가 하나 있거든. 세포가 하나인데 곧 생물체인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할까? 그런 애들을 단세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호딴자를 써서 단세포 생물이라고 해요. 이때 이 단세포 생물은 재밌어요. 세포 하나 이꼴 뭐에 해당돼? 생물체 하나예요. 그런 녀석들은요, 아메바, 유글레나, 반달말, 집신벌레, 돌말 이런 애들이야. 알겠어?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 배우고 요걸 배워요. 2번. 우리가 배우는 건 2번이야. 바로 뭐야? 만을 다자를 써서 다세포 생물을 배워. 그럼 다세포 생물의 제일 대표적인 얘가 누구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나무, 식물, 꽃,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집에 있는 고양이, 아니면 개식기, 코끼리 뭐 이런 애들 있죠. 헤라바기 이런 애들. 맞아? 우리는 다세포만 배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볼게. 세포 하나 가지고 생물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다세포 생물들은. 그래서 세포가 여러 개, 뒤지게 많게 모여야지 비로소 생물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생물체가 되느냐?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을 만듭니다. 뭘 만든다? 조직. 뭘 만든다고? 조직. 책 안 갖고 온 자식들은 다 쓰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쓴 거 다 쓰라고. 자, 조직을 만들어요. 그 다음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라는 걸 만듭니다. 뭘 만든다? 기관. 그 다음 기관들이 모여서 나중에 우리 몸이 개 같은 몸이 돼요. 농담이고요. 개체가 됩니다. 개체는요, 생물체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너도 개체, 나도 개체, 너도 개체, 너도 개체. 알겠니? 다 우리는 개체야. 고양이체 없어.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인 세포들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배웠거든. 우리는 그중에서 뭐만 배운다? 다세포 생물만 배울 거야. 그래서 지울게. 여긴 필요 없으니까 다세포만 배울 거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뭘로 유추할 수 있느냐, 비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 너희들 학교 다니지? 학교 다니지?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 뭐라고 써? 학번이라는 걸 쓰지. 뭐 예를 들어서 관평 2302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야? 관평중학교 2학년 3반 2번이다. 맞지? 그치? 이게 바로 요걸 뜻하는 거야. 이게 뭔 상관인데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봐. 자, 이 세포 하나하나를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라고 한다? 학생. 그러면 학생들이 모이면요, 뭘 만들지? 학급을 만들지. 학급. 반을 만드니까 학급. 그치? 그럼 학급 내에 학생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붙이죠. 맞아요? 그 다음 학급들이 모이면 뭘 만들어? 학년. 학년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학교. 그래서 관평 230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바로 뭐다? 생물체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의 비유고요. 이거를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 자, 여기 있는 개체 있죠, 개체. 개체를 우리 집이라고 한번 해보자. 뭐라고? 집. 뭐라고 한다? 집. 집을 나누면 뭘로 나눠지지? 그렇지, 방으로 나눠지죠. 방. 또 방을 나누면 또 뭘로 나눠지지? 벽으로 나눠지죠. 벽을 또 나누면 뭘로 나눠지죠? 벽돌. 아,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 벽돌이 모여 벽을 만들고, 벽이 모여 방을 만들고, 방이 모여 집을 만든다. 그치? 여기서 내가 너희들 집에 방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실례지? 자,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내가 뭐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야. 알겠어? 뻥을 치세요. 방 몇 개니? 저희 집 방 100개인데요. 그치? 그런 식으로 뻥치면 아무도 확인을 안 해. 알겠니? 저희 집 방 1개인데요. 대신 100평이에요. 뭐 이렇게 뻥쳐도 됩니다. 알겠니? 됐죠? 왜? 네 방만 100평 아니야?
그렇다고 해. 알겠지? 확인 안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게 이 생물이 동물하고 식물이 있잖아. 동물하고 식물에 따라 조금씩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세포가 뭐예요? 조직. 조직이 모여 기관이 돼야 되는데 식물은요.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기라는 걸 만들어요. 뭘 만든다? 조직기. 그래서 식물은요. 세포, 조직, 조직기, 기관, 개체가 되는 거고 동물 같은 경우는요. 세포, 조직, 기관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 기관기라는 걸 만들어. 뭘 만든다? 기관기. 근데 선생님 웃기려고 앞으로 기관기라고 얘기 안 하고 기관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알겠냐 이 게이들아? 넌 얘기하면 안 되지. 넌 게이가 아니잖아. 재용기 알겠어? 대답 안 하네. 그치?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동물이야. 우리는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워? 동물은 뭐가 있다? 기관계가 있고 식물은 뭐가 있다? 조직계가 있어. 됐어?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뭐야? 동물은 기관계가 있다. 동기관계라고 외우시면 되죠. 니네 그거 알아? 같은 연도에 입학을 해. 그럼 우린 뭐라고요? 동창관계. 그치? 근데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다 같은 나이예요. 같은 나이. 근데 문제는 대학입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같은 나이인 애들도 있지만 언니, 오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을 수 있어. 동생은 졸라 똘똘하네. 그치? 그래서 나보다 나이 많은 애도 같이 올 수 있어 없어? 있지? 있잖아. 맞아? 뭐 재수 한 살 많죠? 3수 안에 2살 많겠지? 5수 안에 도대체 몇 살 많은 거야? 그치? 거의 아저씨급이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같은 학번이에요. 같은 연도에 입회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하는 거야? 동기다. 우린 무슨 관계야? 동기관계. 또 남학생들은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가 아니라 100% 군대를 갈 거야. 그치? 야, 군대를 갈 거면은요 좀 일찍 가세요. 왜? 나이 먹어서 가면은 나이 적은 새끼가 나한테 반말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효준이가 25살 때 군대를 갔어. 그치? 25살 갔더니 20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온 새끼가 있어. 너 걔하고 몇 살 차이야? 그렇지, 네가 형이지. 걔 너한테 형이라고 할 것 같아? 아니, 효준아, 얌마, 전마,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 생각해봐. 너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인데 걔는 지금 뭐냐? 초3이야, 10세야. 10세! 맞잖아, 10세! 10세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임마, 효준아 이래. 너 기분 좋아? 그렇지, 거꾸로 한다고. 거꾸로 해봐, 거꾸로. 괜찮지? 할만하지? 자, 뭔 얘기인지 알겠어? 남학생들 군대 좀 빨리 가세요. 실제 선생님 동기 중에 9살 많은 애가 있었어. 30살 때 군대 들어온 놈. 그리고 내가 뭔 짓거리 한 것 같아. 여기 턱 만지면서 이렇게 턱 만지면서 야, 그렇지? 야, 그렇지? 내가 밖에서 형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 여기서 야라고 한다. 걔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했을까. 9살 동생이야. 맞아? 야, 내가 봐봐. 내가 어린 놈이면 괜찮지. 내가 나이가 많으면 이상하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기관계를 외워라. 알겠어? 하지만 우리는 같이 들어왔으면 동기야. 회사도 마찬가지야. 먼저 들어갔으면 선배. 같이 들어가면 나이고 뭐고 나발이가 없어. 동기. 알겠냐? 외울 때 뭘로 외우라고? 동물로 외우라고. 동기관계. 됐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제 설명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우린 사람 거 배운다고 했으니까 세포의 종류가 하나로 다 똑같을까? 다 틀릴까? 다 틀려. 세포는 여러 가지 세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 뭐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A세포, B세포, C세포 등등등등 여러 가지 세포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세포 중에서 A세포끼리 모여서 A 조직을 만들어요. B세포끼리 모여서 B 조직을 만드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A세포가 A 조직, B세포가 B 조직. 그럼 C세포는 뭘 만들어? C 조직을 만드는 거지. 맞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기관입니다. 기관은요, 가라는 기관이 있고 나라는 기관이 있어. 맞아? 근데 이 가라는 기관하고 나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가라는 기관에 봤더니 A 조직도 있고 B 조직도 있어. 그럼 나라는 조직을 봤더니 C 조직도 있고 B 조직도 있어.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같은 조직이면 모두 같은 세포다. OX. O. 됐어? 같은 기관이면 모두 같은 조직이다. OX. X. 맞아? 그럼 하나의 조직은 무조건 하나의 기관에만 들어간다? 무조건 아니지.
봐봐. B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직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표피 조직. 근데 식물한테는 표피라고 하거든. 동물한테는 상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피부 껍데기 같은 걸 상피라고 한단다. 알겠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알겠어? 같은 조직이면 같은 세포다. 되지만 같은 세포면 모두 같은 조직 이것도 돼. 근데 같은 조직이라고 모두 같은 기관이다. 이건 안 돼. 맞아요? 이거 잠깐만 말을 잘못 넣을 뻔했네. 같은 조직이면 모두 같은 기관 맞지? 근데 하나의 같은 기관인데 모두 같은 조직이다? 이건 안 돼. A 조직에 있으면 가라는 기관에 들어가는 건 맞지? 무조건? 근데 가 기관이다 무조건 A 조직이다 그건 아니지. P 조직도 있잖아. 조심해야 돼. 이거 한국말 좀 어렵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일 먼저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계부터 배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뭘 배운다고? 요 기관계가 포인트라고. 그래서 이 기관계가 너희들 소화계. 정확하게 말하면 뭘까요? 소화기관계. 호흡계, 호흡기관계. 순환기관계, 순환계. 배설기관계, 배설계. 요 싸가지 배우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다양한 세포가 체계적으로 모여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얽히고 설켰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너랑 나랑 별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뭐라고 하느냐? 독립적이라고 해요. 알겠니? 이거는 뭐야? 너랑 나랑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 오케이? 그거 말 뜻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서로 얼기설기 그물처럼 마구마구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야. 아까 선생님이 써준 거 한번 써볼게요. 세포를 뭘로 취급한다? 학생. 그럼 조직은 뭘로 볼 수 있다? 학급. 그 다음 기관은 뭘로 볼 수 있다? 학년. 그 다음 개체는 뭐가 된다? 핵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됐지? 다 써놔. 우리 책 안 갖고 온 친구들은요. 집에 가서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다시 다 필기해 오세요. 2학년 2학기 거 책 사시고. 아시겠습니까? 세 마리 알겠어? 대답들 하라고. 말하라고. 옹알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동물 몸의 구성 단계입니다. 별표하시고요. 자,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중에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바로 개체가 되는 게 아니라 뭘 거친다? 기관계의를 거친다. 이때 이 기관계의가 우리가 배울 거 싸가지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잘 봐. 하나의 근육 조직은 모두 같은 세포죠. 근육세포. 하나의 상피 조직은 모두 하나의 상피 세포입니다. 그런데 잘 봐.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조직 아니 여러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이때 이 상피 조직은 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간띵이, 쓸개이, 소장, 대장 이런 데도 다 공통으로 들어가요. 알겠니? 참고적으로 좀 알아둬라.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설명할 게 있습니다. 올라가. 자, 세포부터 보자. 세포가 무엇입니까?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라고 되어 있어. 여기다 쓸 거 있습니다. 여기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쓸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살아있는 기본 단위야. 뭐라고? 살아있는 기본 단위.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세포는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몰라도 돼. 안 써도 돼요. 자,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 세포막. 이 세포막 안에 핵이 있어. 이게 핵심이야. 여기서 생명 유지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럼 나머지는 빈 공간입니까? 아니. 요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야. 요 세 가지가 세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단위고요. 요 선생님이 별표한 요 지점 안에 나중에 DNA, RNA라는 걸 배울 거야. 들어본 적은 있지? 그치? 그게 DNA가 여기 안에 너희들의 형태와 성질, 형질 정보를 다 저장하고 있어. 온몸 세포에서.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그러면 근육세포가 뭐야? 근육을 만드는 세포. 상피세포, 껍데기세포, 신경세포. 이 신경세포는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한 대 딱 때렸어. 꼬집었어. 아니면 못으로 찔렀어. 아 따거! 아 뜨거!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각종 자극들을 뇌로 전달시켜주는 전달 통로를 우리가 뭐라고 해? 신경세포라고 해. 이때 이 신경세포는요. 이름이 신경 써서 외워놔. 뉴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뉴런. 생긴 거 지랄같이 생겼어. 재영이 얼굴처럼. 잘생겼겠다. 그치? 자, 그 다음 혈구라고 했어요. 이거 동글뱅이. 혈구도 세포예요. 여기서 혈구가 뭘까?
T혈자야. 혈액 속에 동글동글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혈액 속에 있는 혈액세포들을 혈구라고 하고, 혹시 들어는 봤나? 적혈구, 백혈구? 저거야. 저것도 뭐다? 세포입니다. 근데 미리 좀 알려줄게.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맞춰봐. 모든 세포에는 핵이 있다. OX. X. 왜? 모든 자가 들어갔잖아. 과학에서 모두 전부 다 항상 always 이런 말이 들어가면 99.9%가 뻥사기 구라 꼬진 말이야. 적혈구 핵 없어요. 나중에 시험에 나와. 알아둬. 자, 그 다음 조직입니다.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였다라고 했어. 근육세포가 뭐야? 근육조직. 상피세포, 상피조직. 신경세포, 신경조직.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런 신경조직이 나중에 모이면 신경기라고 불러요.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결합조직. 이 결합조직에 혈구들이 모여서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 주잖아. 조직과 조직을 연결해 주잖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기관입니다. 기관은요, 영어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야, 너 이런 단어 알아? 이 단어가 뭔지 알아? 그치, work, 일한다. 어떤 특정한 일을 담당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기관이라고 해. 기관부터가 이제 하는 일에 따라서 너 소화하는 일을 하는구나, 소화기관. 너 배설하는 데 관련돼 있구나, 배설기관. 너 순환하는 데 관련돼 있구나, 순환기관. 이런 식으로 불러. 알겠니? 그런데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이 기관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이. 그래서 그런 애들을 전부 다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기관계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여러 조직이 모여. 밑줄 쳐. 여러 조직이 모였다. 근데 이 여러 조직은요, A 조직, B 조직, C 조직 이런 식으로 모이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 여러 조직에 공통된 조직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아두시고, 모양과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다는데, 기능을 갖췄다,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위, 폐, 간띵이, 심장, 콩밥, 방광 있는데, 지금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제 이름만 알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를 거야. 하지만 이 단원이 끝났을 때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소화기관, 얘 호흡기관, 소화기관, 얘 순환기관, 콩팥 배설기관, 얘도 배설기관이야. 알겠니? 딱 보면 나와야 돼요. 지금 몰라도. 그럼 이제 동물만의 큰 특징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을 묶어놨어. 그걸 뭐라고 해? 기관기라고 하는 거야. 걔는 영어로 시스템, 다른 말로 모였다. 알겠어? 모였다. 그래서 소화기관계, 소화계, 순환기관계, 순환계, 호흡기관계, 호흡계, 배설기관계, 배설계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때 이 소화계는요, 양분을 큰 양분에서 음식물 크기를 작게 부수는 거. 입으로 들어가서 똥꼬까지. 그때 연결된 애들을 우리가 입, 간ting이, 위, 대장, 소장, 이걸 소화기관계. 심장과 혈관, 이걸 순환계. 그 다음 콧구녕, 기관, 기관지, 폐, 이걸 호흡계. 그 다음 콩팥, 그 다음 방광. 얘들아, 이 콩팥을 옛날에는 신장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한다? 신장.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콩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신장. 심장이 아니라 가로 열고 신장. 신장. 또 어떤 색이 신장하니까 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됐죠? 자, 이제 이 싸가지 이상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개체가 되는데, 이 개체는 이제 나 홀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개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니네 알지? 이런 개체 빌붙어 가지고서 영양소 쪽쪽 뽑아 먹는 애들을 뭐라고 불러? 그치? 기생충이죠. 그치? 기생충. 너희들도 일종의 기생충이잖아. 엄마 아빠의 양분과 그치? 돈과 그치? 재산을 쪽쪽 빨아먹고 있잖아. 아니야? 맞지? 너 그렇다고 했습니다. 알겠니? 넌 이제부터 별명이 기생충이야. 농담이야. 자, 니네들이 왜 기생충이야? 말도 안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요. 이제부터 바로 소화의 목적입니다. 영양소부터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리 해봤자 선생님이 영양소까지밖에 못해. 알겠니? 영양소. 자, 이제부터 우리는 뭘 배울 거예요? 영양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영양소는 구워 먹어야 맛있나요? 볶아 먹어야 맛있나요? 그 소 아니다. 음매소 아니에요.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영양소에 대한 얘기 한 방에 정리하고 이따가 책 봅시다. 자, 영양소는 무엇입니까? 영양소는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처묵처묵하는 음식물 전체를 영양소라고 해.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입으로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코로 들어가도 안 돼. 눈으로 들어가도 안 돼.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먹었을 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 맛있겠다, 부럽다. 이건 전부 영양소 음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흙 퍼먹으면 뭐야? 미친 새끼. 맞지? 야, 그걸 왜 먹어? 맞지? 지나가다 얘를 똥 먹는 애가 있어. 얘기는 하지 말자. 더 이상. 좀 있으면 밥 먹어야 되니까. 그치? 밥 먹고 왔니 혹시? 밥 먹고 왔으면 얘기하려고 했지. 안 먹었다고 했으니까 얘기 안 할게. 상상하지 마. 알겠어? 상상하지 마. 근데 니네 그거 알지? 꼭 이런 얘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때 집에 가가지고 상상 안 하고 딱 갔는데 집에 갔더니 엄마가 카레를 해놓는 거야. 카레. 근데 카레 색깔이 이 색깔하고 똑같잖아. 그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지? 이미 이제 상상이 들어갔어. 진짜 집에 갔더니 카레가 나왔어. 저녁 반찬으로. 으아! 니네들 막 선생님이 아까 한 얘기가 떠오르기 시작할 거야. 맞아요? 오케이? 미안해. 똥 먹는데 밥 얘기해서. 똥 먹는데 밥 얘기해서 미안해. 자, 자, 그럼 지금부터 음식물 얘기합니다. 자, 음식물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주 영양소가 있고요. 플러스 부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영양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부로 나눕니다. 뭐라고? 주부. 나도 장래 희망이 주부였는데 얼마나 좋아. 집에서 얼마나 좋아. 니네 학교 다 보내면 집에서 자유시간이잖아. 맞잖아. 자유시간. 낮잠도 자도 되고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 집안일을 옛날처럼 하나? 막 빨래를 가지고 막 시내가에 가서 막 때리면서 이렇게 빡빡 하면 동네 아줌마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그 수도가에서 빨래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설거지, 식기, 세척기, 그 다음에 빨래는 우리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해주고. 맞잖아.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막 돌아다니잖아. 물론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닐 때 이 지네 집에서 키우는 우리 집 댕댕이가 로봇 청소기 그 앞길에다 똥을 싸놓으면 알지? 집안이 다 똥칠되는 거. 진짜 그런 집이 있더라. 알겠니? 자, 주부가 짱이야. 자, 이때 이 주 영양소하고 부 영양소가 각각 3개씩 있거든. 3개씩 있는데 이 주 영양소하고 부 영양소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일단 얘네들은요. 영양소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라고 했지. 음식물 왜 먹어? 내 몸이 성장하고 생장하고 에너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영양소를 집에 집어 넣는 건데 이 주 영양소하고 부 영양소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고 얘는 에너지 따위는 못 만들어. 뭐라고? 에너지 따위는 못 만든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 이 주 영양소는 에너지도 만들고 몸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 작용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영양소는요. 몸 구성한다라는 건 되는데 문제가 있어. 선생님이 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치지? 아닌 새끼가 있거든. 부영양소 세 가지 중에 한 녀석이 난 몸을 구성하지 않아요 라는 녀석이 있어. 됐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 부영양소는 또 역시 몸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리작용을 조절하게 돼요.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주 영양소하고 부 영양소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이름 정도는 알고 넘어가자. 이 주 영양소에 들어가는 녀석이 바로 누구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단지야. 자, 이 탄단지는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 주말이니까 모처럼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도 있지. 그치? 자, 그래서 불판이 하나 있습니다. 상상하세요. 똥 얘기 안 합니다. 더 이상. 그치? 거기다가 삼겹살을 쫙 올려놓자마자 알지? 올려놔. 그러면 기름이 가운데로 쏙 빠지면서 엄마가 김치를 딱 올려놓고 막 볶아줬어. 그럼 엄마가 밥하고 같이 먹으래. 그래서 밥을 딱 하얀 쌀밥을 올려놓고 옆에 쌈이 있네. 쌈에다가 하얀 쌀밥을 올려놓고 녹말입니다. 탄수화물입니다. 그 다음 고기 한 점을 딱 올려놓는데 우리가 먹는 고기가 뭐야? 삼겹살. 삼겹살에서 빨간 거는 단백질, 하얀 건 지방이야. 지방 기름기다. 그걸 놓고 쌈장과 파채와 그 다음에 쌈무, 무쌈, 그치? 그 다음에 고추쟁 아니면 쌈쟁 뭐 이런 거 넣고 아ቅ짝아ቅ짝 씹어 먹으면 꿀맛이지. 맞잖아. 그렇잖아. 그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전부 다 먹은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 이 탄수화물이 밥, 쌀, 빵 이런 걸 얘기해. 선생님, 그럼 쌀국수는요? 이거지. 알겠니? 그 다음 단백질 같은 거는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고기. 뭐라고? 고기. 근데 정확하게 알려줄게. 이 단백질 성분은요, 그냥 붉은색 기운이 있는 고기들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생선은요? 생선은 살이 하얗지. 물론 붉은 살도 있고 참치 같은 거. 그 다음 지방 같은 건 뭐야? 비계. 뭐야? 기름기.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너네 그거 알아? 어렸을 때는요, 선생님도 제육볶음 같은 거 먹었을 때 비계 있으면 띄워 먹고 먹었어. 안 먹었어. 비계 씨다 이렇게 안 먹었거든. 나이가 먹었잖니. 비계가 있는 고기가 훨씬 덜 뻑뻑합니다. 그래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니네가 좀 나이를 먹었군, 이게 어른이 됐군 하면 이제 비계 있는 고기를 찾을 거야. 삼겹살에 비계가 하나도 없어. 그치? 그러면 되게 뻑뻑해요. 맛이 없습니다. 그 삼겹살 특유의 그 맛들이 있지. 그게 전부 뭐야? 기름 맛이야. 너네 혹시 소고기 같은 거 봤을 때 하얗게 가운데 마블링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이게 뭐야? 다 비계야. 이게 뭐라고? 소비계야, 비계. 그게 얼만큼 촘촘히 박혀있느냐에 따라 소고기 가격이 틀려지고 먹었을 때 꿀맛이야. 스고이데스네 이 맛이 되는 거야. 알겠냐? 됐어? 자, 그래서 이제 탄단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얘네들은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뭘 만든다?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지. 그치? 근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얼마큼 만드느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일단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얘네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잖아. 1g당 4kcal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만들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킬로칼로리? 내가 원하는 건 기가시간이 아니야. 슈퍼나 마트 가면 과자 사 안 사? 사지. 과자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이 과자를 먹으면 열량이 얼마예요? 킬로칼로리 그때 나와. 알겠니? 그래서 밥 한 공기 열량 얼마? 다이나마이트 많이 하는 애들은 알 거야. 됐어? 그래서 얘네들은 1g 처묵처묵 하잖아. 1g당 4kcal에 해당되는 열량이 나옵니다.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지방은요, 대단합니다. 1g당 9kcal이에요. 얼마라고? 1g당 9kcal.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밥을 한 끼에 5그릇씩 먹는다고 치자. 성령아, 몇 그릇? 5그릇. 그치? 그럼 5그릇이면 네가 평상시 먹는 것보다 5배 정도는 많지. 2배 정도 많나? 알았어, 2배.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남는 에너지원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우리 몸에서 남으면 갖다 버릴까요? 그냥 몸에 짱 박아 놓을까요? 아니요, 몸에 짱 박아 놔요. 그래서 살찌는 거야. 근데 살쪘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살쪘다라고 하면 근육줄이 되냐 아니면 비계덩어리가 되냐? 비계덩어리가 되지. 왜? 잘 봐. 남는 에너지가 분명히 남을 거야. 몇 g의 에너지원이 남을 거야. 그치? 근데 무슨 형태로 저장하는 게 제일 좋아? 지방 형태. 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적은 g에 저장할 수 있잖아. 예를 한번 들어보자. 36kcal에 해당되는 열 에너지가 남았어. 에너지가 남았어. 지방으로 얘기하면 4g만 저장하면 되지. 근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로 저장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9g으로 저장해야 되지. 그치? 야, 저장을 한대, 보관을 한대. 적은 부피로 보관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밥 먹고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에너지가 많이 남겠죠? 그 에너지가 많이 남으면 바로 지방으로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방이 보통 어디에 있어? 피부 밑에 있기 때문에 피하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됐어? 오케이? 왜 내 배를 보는 거야? 이 새끼들아. 그치? 보지 마. 자, 이게 바로 지방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선생님 이런 걸 생각해 봤어. 만약에 지방이 1g당 4kcal이고 단백질이 1g당 9kcal였다면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치? 지나가다가 어떤 새끼가 근육질이야. 그럼 우린 뭐야? 아유, 저 무식한 게으른 새끼. 그치? 막 우리 예를 들어 소연이가 여기 11자 복근이 있어. 그럼 뭐야? 아유, 게으른 새끼. 아유, 게을러. 넌 왜 이렇게 밥 먹고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몸에 거지기를 생기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할 테고, 선생님처럼 이제 살들이 좀 많아요. 그치? 그러면 내가 딱 지나가면 뭐라고 해? 오, 선생님 대단해요. 멋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지방이 많을까요? 이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효준아? 그렇다고 해. 알겠지? 동아 괜찮지? 동아야 괜찮지?
그런 세상이 언젠가 올 거야. 아나이씨.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으면 뭘 할 수 있다? 바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 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것들을 이제 뭐를 할 거야? 우리가 먹어요. 먹으면 얘네들이 이제 분해가 될 거야. 뭐가 된다? 분해. 이때 이 분해가 될 때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라는 녀석으로 바뀌어요. 뭐가 된다? 아미노산. 이때 이 아미노산에서 산소하고 만나서 이렇게 에너지 만드는 거야. 그럼 이 지방을 분해하면 이건 좀 어려워. 지방산과 플러스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눠집니다. 뭘로 나눠진다?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니네 삼겹살 구울 때 삼겹살이 오랫동안 기름이 빠지면서 지글지글 거리는 거 알지?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 기름기 때문에 그렇잖아. 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외워. 지방은 지글거립니다. 뭐라고? 지글지글 거려요. 외우시고. 그다음 이제 문제는 이 탄수화물인데요. 이 탄수화물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잘 들어. 이 탄수화물은 너희들이 먹는 탄수화물은요. 원래 원칙적으로 탄수화물이란 용어 자체가 전체 집합 단어예요. 뭐라고? 전체 집합 단어. 너희들이 먹는 건 탄수화물 성분 중에서 뭘 먹는 거냐? 녹말을 먹습니다. 뭘 먹는다? 녹말. 너희들이 먹는 게 뭐라고? 녹말. 그러면 이 우리 몸속에서 이 녹말을 어떻게 하느냐?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 뭘로 분해시킨다고? 포도당으로 분해시켜. 이때 이 포도당이 바로 우리 몸에서 4kcal에 해당되는 열량을 내는 그런 에너지원이고, 이 혈액 속에 이 포도당 양이 항상 적당한 양이 유지가 돼야지 사람이 생명 유지 활동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의 양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혈당량, 혈당 조절. 아, 저혈당이야, 고혈당이야. 못 들어봤어? 아, 당 떨어져. 못 들어봤어? 엄마 아빠들 조금만 힘들면 당 떨어졌어. 그치? 당가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 그게 이거야, 당. 그 당이 이 당이야, 이 당. 알겠니? 당 떨어졌다 할 때. 특히 여학생들은 나중에 우리 남학생들 잘 알아둬라.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니들이 여친이라는 존재가 생겼을 때 이 여친들은요, 밥배가 따로 있고 디저트 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친이라는 존재들은요, 주기적으로 맛있는 걸 안 사주면 징징거려. 알겠어? 징징거려. 그래서 항상 옆에서 왠지 나한테 막 이유 모르게 막 짜증을 낸다. 그러면 얼른 주변에 맛있고 달달한 거, 쪼꼬 알지? 설탕 이런 거 많이 들어간 거 사서 바치세요. 그럼 조용합니다. 세상이 편해. 그치? 소연아? 맞지? 성령이 너도 그래? 에이, 니들도 여자구나. 그치?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잘 봐. 이 녹말하고 포도당, 그 다음 요 사이에 있는 것까지 한 방에 설명합니다. 잘 들어. 여기 있는 포도당은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모양이냐? 육각형 모양이지. 그치? 육각형 모양이고, 잘 들어. 이 포도당을 C에 6개, H에 12개, O에 6개, 이게 분자식이거든? C가 몇 개 있어? 6개. 바로 여기에 C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걸 우리가 뭐라고 해? 육탄당이라고. 육탄당. 탄소가 6개 있는 녀석이다. 근데 이거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너 혼자식 있잖아. 그래서 콧단자를 써서 당이 혼자 있는 종류다라고 해서 단당류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단당류. 너희들은 단당류 중에서 이것만 배우면 돼. 포도당. 근데 이 포도당이 잘 봐.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된 포도당이 2개가 모여 있네. 아니, 이당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이당류. 이때 이 이당류 중에서 너희들 과정에서 알아야 될 건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엿먹는 경우입니다. 엿당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엿당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엿당. 됐어? 그럼 이런 이당류가 또 이당류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모여 있어. 되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마늘 다자를 써서 다당류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다당류라고 해. 이때 이 다당류가 녹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야? 다당류. 이게 뭐야? 이당류. 이게 뭐야? 왜 뭡니까? 단당류. 자, 그럼 현재 단당류건 이당류건 다당류건 간에 전부 뭐로 구성되어 있어? 포도당으로. 근데 이 포도당은 아까 어떻게 쓴다고 했어? C 6개, H 12개, O 6개. 잘 봐.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을 보시면 H2O가 6쌍 있다라고 해도 되지.
맞아? 그럼 잘 봐. 이걸 뭐라고 해? 탄소. 이걸 뭐라고 해? 물을 한문으로 뭐라고 해? 수, 물 숫자, 물수. 맞아? 그래서 탄소와 물로 화합된 물질 탄수화물. 처음 들어봤지? 말 뜻이야 이게. 이게 원어민의 뜻이야. 이게 말 풀이해 준 거야. 아, 그래서 어디 가서 탄수화물을 했을 때 탄수화물 뜻이 뭔지 알아? 라고 하면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돼. C와 물로 구성된 애들. 그래서 탄소와 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애들이 최종 분해산물이 뭔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런 애들이 바로 소화가 끝난 애들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어떤 애들이야? 크기가 큰 애들. 여기 밑줄 친 애들이 전부 어떤 애들이야? 크기가 작은 애들. 이 크기가 큰 애들을 작은 애들로 만드는 방법이 그게 뭐야? 그게 소화야. 그게 뭐라고? 소화. 알겠니? 됐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요 세 가지 물질의 공통적인 원소가 있어요. 이 공통적인 원소가 뭐냐? 전부 C와 H와 O로 구성되어 있어. 세 개의 공통 원소는 뭐라고? CHO. 그런데 딱 한 놈만 하나가 더 들어가. 바로 누구냐? 여기는 단백질이야. 이 단백질 아미노산 성분은요. C와 H와 O와 N성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CHON, 즉 N이 들어가 있는 녀석이 누구라고? 단백질. 됐어? 그래서 이걸 외울 땐 이렇게 외워. 예를 들어서 우리 라온이가 내가 밥 사준다고 했어. 야, 뭐 먹고 싶어? 뭐라고 했더니 저는 꼭이요. 그치? 다음에도 밥 사준다고 했으니 뭐 먹고 싶어? 저는 꼭이요. 촌스럽지 않아? 맨날 꼭이야. 그치? 치킨도 있고 맞잖아. 스테이크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탱수육도 있는데 맨날 꼭이 사달래. 촌스러워 안 촌스러워? 촌스럽죠? 맞지? 맞아? 자, 외워. 촌스러운 단백질. 뭐라고? 촌스러운 단백질이야. CHON 읽어봐. 촌 단백질. 근데 내가 뭐라고 했지 아까? 촌스러운 단백질이라고 했지. 왜 촌스러운 단백질이냐면 이유가 있어. 단백질은 CHON도 있지만 S도 있어. 그치? 그래서 촌스러운 단백질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원소까지 다 외울 수 있죠.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지운다. 지우고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입니다. 부영양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영양소. 이 부영양소는요. 몸에서 에너지 못 만들어. 하지만 생리적인 조절할 수 있어. 몸은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바로 누구냐? 요것도 세 가지가 있어. 바로 뭐야? 물, 무기염류, 그 다음 바이타민이 있어. 바이타민, 민. 얘들아, 개인적으로 바이타민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바이타민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야, 너 비타민 뭐 먹어라고 하지. 누가 바이타민 뭐 먹어 이래. 너네 알지? 비타민은 영국식이고요. 바이타민은 미국식이에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니? 전부 실생활에서 안 쓰는 용어죠. 혹시나 우연히 니들이 어쩌다 실수로 미국 가서 유학할까 봐 미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온 것뿐입니다. 너네 그거 알지? 스타이로폼이라고 하지? 그치? 책에 우린 평상시 뭐라고 해? 스티로폼. 부탄가스라고 하지. 누가 뷰테인 가스라고 하냐? 맞잖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다. 과학적 용어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옵니다. 물을 묵어봐, 물무바. 알겠어? 물무바. 얘는 뭐라고 외웠어? 탄단지, 물무바. 알겠니?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물부터 보자. 이 물은 어마무시한 녀석이야. 왜 어마무시한 녀석이냐? 우리 몸에서 가장 최대로 많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 우리 몸에서 가장 최대로 많아. 그래서 이건 외워줘야 돼. 니네가 외워줘야 될 거. 사람 같은 동물체, 식물체, 거의 대부분의 생물체 몸을 구성할 때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물입니다. 동물체, 우리 사람 같은 동물체, 생물체 중에서 제일 많은 성분이 뭐라고? 물이야. 약 70%, 3분의 2. 그 다음에 뭡니까? 라고 하면 단백질이야. 그 다음 뭡니까? 라고 하면 지방이야. 그래서 우리 몸은 물단지야. 똥단지도 아니고 뚱단지도 아니고 물단지야. 우리 몸은 뭐라고? 물단지다. 됐지?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무기염류. 그 다음 탄수화물.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자, 우리 몸은 뭐라고? 물단지야. 다시 한번 우리 몸은 뭐라고? 물단지. 똥단지 아니야.
그다음 전쟁할 때 내가 무기가 없네. 무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으로 싸워야 되지. 그치? 근데 알잖아. 내 몸이 물단지라고 했잖아. 물단지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지? 그래서 내 몸을 날리면 되겠지. 적들한테. 뭐처럼? 수리탄처럼. 외워. 자, 우리 몸은 물단지, 무기, 수리탄. 무기탄이야. 외워. 우리 몸은 뭐라고? 물단지야. 물단지기 때문에 무기처럼 써야 돼. 어떻게? 수리탄처럼. 물단지, 무기탄. 외워. 알겠니? 그 다음 고등학교 가면 여기다 하나만 더 집어넣어요. 우리 몸은 물단지, 무기, 핵폭탄. 이렇게 외워. 알겠냐? 됐어? 이건 일단 알아두시고 안 써도 돼요. 다 책에 나와요. 됐지? 자, 그럼 이제 이 물이 하는 역할은 뭐냐? 물은요, 혈액의 주성분입니다. 뭐라고? 혈액의 주성분. 혈액이 뭔데? 피.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를 뭐라고 해? 혈관, 핏줄. 됐어? 그럼 혈액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체온 유지합니다. 뭐라고? 체온 유지. 너네 미리 좀 알아두세요. 2학년 2학기 제일 마지막 단원이 제일 어려운 단어. 열과 우리 생활이거든. 그때 물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물은 온도 변화가 작아.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 쉽게 차가워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 몸의 온도를 36.5도 이후로 거의 일정에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물이야. 알겠니? 물이다. 그 다음 각종 물질을 운반합니다. 좋은 거 날라다주고 나쁜 거 갖고 오는 녀석도 혈액이야. 됐니? 하는 역할 많죠? 자, 그럼 무기압류라고 돼 있어. 이 무기압류는요, 우리 몸에서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이거 아시다 말았네. 얘는 뭐 한다?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각종 생리작용, 운반 같은 거 이런 거 도움을 주는 게 물이고요. 이 무기압류는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몸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리작용 조절도 하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니네 혹시 들어는 봤어? 무기압류 중에 요게 뭐지? 칼슘. 만약에 칼슘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뼈가 안 만들어져. 골다공증에 걸려. 알겠어? 야, 시간 관계상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뼈로 가는 칼슘 우유 얘기해달라고 해. 알겠지? 알겠니? 자, 그 다음 무기압류 중에서 FE가 뭘까? 철분이 부족하면 어지러워. 빈혈. 됐어?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바이타민. 이게 문제야. 이 녀석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아. 뭐라고?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아. 에너지원도 아니야. 그럼 얘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바이타민은요, 학교에서 안 배우는 학교가 있고 배우는 학교가 있는데 나는 다 배울 거로 가정하고 한 방에 다 알려줍니다. 자, 일단 바이타민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바이타민이 있어. 그 바이타민의 종류가 뭐냐? 자, 요거는 따로 쓸게요. 나중에 오늘 필기할 거 없습니다. 아, 책 안 갖고 내든 다 쓰시고요. 알겠니? 자, 바이타민에는 크게 두 가지 바이타민이 있어. 첫 번째, 수용성.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용성.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수지로 외워도 이쁘고 지수로 외워도 이뻐. 수지도 이쁘고 지수도 이뻐. 맞잖아. 됐니? 자, 그러면 수용성, 이거 뭐야? 물에 잘 녹는 거.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거. 그럼 수용성 바이타민하고 지용성 바이타민이 뭐가 있느냐? 잘 들어. 수용성 바이타민은요, B하고 C가 있어. 뭐라고? B하고 C. 나머지가 전부 지용성이야. 그럼 지용성에는 뭐가 있느냐? A, D, E, K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A, D, E, K. 됐어? 그럼 어떤 거 외울래? 성령아, 많은 거 외울래? 적은 거 외울래? 적은 거. 그럼 적은 거 외울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건전 버전이 있고 불건전 버전이 있어요. 어떤 게 좋아, 성령아? 건전, 불건전. 둘 다? 그래, 둘 다 알려줄게. 잘 들어. 건전 버전은요, 카드 중에 BC 카드가 있다. 무슨 카드가 있다? BC 카드. BC 카드를 물에 빠뜨렸어. 됐지? 그렇게 외우는 게 건전 버전. 불건전 버전. 누가 나한테, 소연이가 자꾸 나한테 시비 걸어. 시비를 걸어. 그래서 소연이가 짜증나가지고 내가 물에 빠뜨렸어. 그치? 그래서 불건전 버전. 알아서 외워. 알겠니? BC 카드를 물에 빠뜨렸다. 그렇게 외워도 되고, 시비 걸면 물에 빠뜨리자.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알겠니? 자, 그 다음 지용성은 나머지야.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기압류도 그렇고 바이타민도 그렇고 얘네들은요,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돼요. 음식물로 뭐 해야 된다? 섭취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섭취를 제대로 안 하면 얘네들은 반드시 뭐가 나와? 결핍증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결핍증. 그 결핍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지. 이 칼슘이 부족하면 뭐라고?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는 거. 그다음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에 걸린다. 맞아? 근데 이 바이타민도 마찬가지로 안 먹으면 결핍증이 생겨. 알겠니?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됩니다. 자, 일단 비타민 A가 부족합니다. 야맹증이 걸려. 뭐가 걸린다? 야맹증. 밤눈 어두워지는 거. 그다음 비타민 B1과 B2가 있거든. B1은요 각기병, B2는 피부병, C는 괴혈병, 잇몸에 피가 나는 거. 그다음 D는 구루병, 등이 굽는 거. E는 불임증입니다. 뭐라고? 불임은 여학생들만 걸리는 거야. 남자는 걸리지 않아요. 그치? 애기 안 생기는 거. K는 혈액 응고가 안 돼. 이걸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외워요. 뭘로 외운다고? 그림으로. 자,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 잘 봐. 사람 하나 그릴 거야. 누구도 사람이죠. 아니 쓰지 말라니까. 오늘은 설명만 들어. 다음 시간에 다 필기할 거야. 자, 그다음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밤에 눈을 크게 뜨고 다녀야 되지. 불이 나게 뜨고 다녀야 되지. 맞아? 그래서 비타민 A는 밤눈이 밝아야 돼. 이게 비타민 A야. 자, 그다음 비타민 B1은 각기병, 팔다리가 이런 식으로 붓는 거. 됐지? 비타민 B2는 피부병입니다. 피부병도 오돌오돌하겠죠? 비타민 C는 잇몸에 피가 나요. 그래서 비타민 D는요 등이 굽어버려요. 구루병. 비타민 E는요 아기가 안 생겨. 이 맞죠? 이 맞죠? 아기가 안 생겨. 이거 배꼽 아니야. 아기 안 생긴다는 얘기야. 그 다음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피가 팍팍 튀어. 됐죠? 피가 튀어버려. 안 멈춘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바로 뭐야? 바이타민 부족 현상 결핍증이야. 알겠니? 시험 문제 더럽게 잘 나와. 깨끗하게 잘 나와야 되는데 더럽게 잘 나와.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할 거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요 영양소 얘기는 다 배웠지. 그치? 그래서 여기부터 밑줄 치면서 복습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아직 시간표 안 나왔어. 주말반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카톡을 남길 거야. 카톡을 남기면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2번이고요. 한 번은 학교별로, 한 번은 니들 공통으로. 그 다음 책 안 사신 분들 책 사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좀 늘어나요. 특히 요거 하는 시간. 이건 시간 늘어납니다. 알겠니? 자, 책 안 사는 사람 꼭 사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끝.